우리말로 하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 아니냐? 현재 비즈니스가 중단된다고 하면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금감원장 입장에서 보면 양치기 소년 같다는. 오늘 7월 31일인데요. 7월 30일에 국회에 큐텐 구영배 대표가 출석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각 장들, 장관들 불러 모아놓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거기에 핵심 증인으로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출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구영배 대표는 큐텐이라는 회사를 이용을 해서 티몬과 위메프, AK몰, 또 인터파크 쇼핑, 지금은 인터파크 커머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줄줄이 인수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 포인트. 왜냐면 아직까지도 저희가 한 오후 5시 45분부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국회 현안 질의가 계속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중간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 중요한 거. 그래서 미정산 금액이 얼마냐? 판매자나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이 되는 거겠죠.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또 하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 그리고 그동안 당국은 뭐 했느냐? 공정거래 당국 그리고 금융당국.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Q&A를 정리를 했습니다. 핵심 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제 동원 가능한 거 얼마 있느냐? 당신 얼마 있느냐? 의원들이 정말 여러 명이 이걸 집요하게 파고 들어갔어요. 일단 구영배 대표가 정확히 얘기하고 싶지만 최대 800억 원이다. 이 말이 뭐냐? 본인이 갖고 있는 큐텐 지분 같은 거 있죠. 여기에서는 38%라고 본인이 답을 했거든요. 근데 언론 기사상으로는 한 보통주 기준으로 43.4%인데 본인 말로는 38%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뭐 우선주까지도 감안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최대 지분 가치 다 했을 때 한 800억 원 정도가 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밸류, 가치가, 지분 가치가 잘 나갈 때는 5천억 원까지 받았지만 지금은 이런 일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다른 의원님이 말을 끊고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추가로 또 말한 게 뭐냐면 또 집요하게 비슷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갚을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구영배 대표가 그룹에 있는 것은 맥스 800억이다. 최대 800억 원이다. 그리고 정산 자금으로 바로 쓸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이 돈을 바로 쓰기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는 걸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재산은 얼마인가라는 질문도 나왔어요. 근데 개인 재산은 많지 않다. 예전에 지마켓을 나스닥에 상장한 다음에 이베이 그룹에게 매각을 했잖아요. 당시에 본인이 700억 원 정도 받았다. 근데 그거를 Q10에 다 투입했다. 그래서 사실상 지분으로만 있는 거지 개인 자산은 거의 없다. 근데 나중에 또 다른 의원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금으로는 한 10억에서 20억 정도가 있고 집도 있고 해서 한 70억 정도가 있다. 뭐 이것까지도 뭐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영배 대표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 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자신감 있는 말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지연정산되고 있는 규모는 얼마냐 이거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티몬하고 위메프 대표회사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티몬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81개, 2,081개 판매사에게 1,384억 원 정도가 밀려있다. 위메프는 조금 규모가 작은데 659개사에게 880억 원 정도 밀려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2,200억 정도 될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6월, 7월 판매분은 카운팅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협의를 해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고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6, 7월에 막 밀어내기 판매 많이 했잖아요. 그것까지 추가로 잡히면은 지역 전산 규모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애매한 발언들이 나옵니다. 구영배 대표가 얼마냐, 지연 정산된 거 얼마냐, 못 준 돈이 정확히 얼마냐. 그러니까 아직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다. 실질적인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질타가 막 쏟아졌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회의 안 하셨느냐 물어보니까 구영배 대표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행부터 좀 카운팅을 해봤다. 그래서 그게 약 500억 원이었고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500억 원 플러스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터파크 커머스나 AK몰까지도 미정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없느냐? 있다. 예,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서 인터파크 커머스, 이거 인터파크 티켓이라든지 일반 인터파크랑은 다른 겁니다. 요 해당 부문만, 인터파크 커머스 부문만 인수를 한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AK몰도 AK 백화점 아닙니다. 그 애경 백화점 아닙니다. 거기에서 온라인 쇼핑몰만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온라인 커머스 이 두 곳도 미정산 가능성 있다라고 자인을 한 겁니다.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지탄도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에
금융당국에서 대략적이라도 파악을 해봤느냐.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출석을 했는데 정확히 그 금액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발언이 나온 게 1조 이상 될 것이다 라고 금감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영배 대표가 본인 지분을 실제로 얼마나 사재 출연할 수 있는가, 이거는 금감원장이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담보 제공 등 회사 측의 의견을 안 구한 게 아니다. 그동안에 소통을 해왔다. 그런데 금감원장 입장에서 보면 양치기 소년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워딩이 양치기 소년 같다 라고 이복현 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쇼핑몰이죠. 위시. 그 인수자금은 어떻게 동원했느냐.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위시에서 사실 짝퉁 엄청 팝니다. 처음에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위시가 유행을 했던 게, 야, 중국산 짝퉁인데 루이비통 가방 아니면 무슨 구찌 지갑 똑같아. 근데 여기서 되게 싸. 몇천 원에 팔아. 1, 2만 원이면 사. 이러면서 위시가 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시도 인수를 했죠, 지난해.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동원을 했느냐. 그러니까 구영배 대표가 하는 말, 위시가 갖고 있는 자금과 뭐 밸류를 상계했다. 그러니까 뭐 빚도 있는 거죠. 부채도 있는 거죠. 거기도 뭐 적자라고도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자금은 25 밀리언이었다. 나중에 다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라고. 그게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34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후에 나온 말로는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돈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발언, 이 돈은 회사 티몬 위메프에서 동원했다라고 본인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해지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티몬과 위메프에 있는 돈을 끌어다가 위시를 인수하는 데 투입을 했다. 그게 약 400억 원이 된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구영배 대표가 한 말로는 위시 인수한 다음에 한 달 만에 다시 돈을 갚았다. 다시 티몬과 위메프로 원상 복귀시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나스닥 상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 한 달 안에 갚았다는 그런 400억 원은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위시에 있는 돈을 활용한 것이다. 다시 인수한 다음에 그 인수한 회사 안에 있는 돈으로 티몬 위메프에게 갚았다라는 거. 이거 사실 그 무자본 M&A 할 때도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 스킴이기는 합니다. 인수할 그 대상 안에 자본이 있으니까 부채를 일으켜서 인수를 하고 그 회사 안에 있는 금고 열어서 다시 부채 갚고. 요게 이제 대표적인, 좋게 말하면 LBO라고 하는데 부채를 일으키는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무자본 M&A. 이렇게 된 거의 그냥 한 끗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레버리지 바이아웃, LBO라는 게 있습니다.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을 읽으세요. 24년 2월이구나. 올해 2월이구나. Q10이 미국 나스닥 상장사 콘텍스트 로직이 운영하는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한다라고 나왔을 때 그 기사가 1억 7,300만 달러였거든요. 2,300억 원에 인수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을 동원한 것만 400억 원이라는 건지, 요거는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요것도 앞에서 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다른 의원들도 또 따져 묻는 겁니다. 그게 티몬하고 위메프 판매자들한테 줘야 할 정상금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구영배 대표는 한 달 안에 상환했다. 한 달 안에 갚았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돈이 그 돈인 거죠. 그리고 구영배 대표 말로는 이번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 상관없다. 왜? 한 달 안에 갚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막 그냥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재무 구조가 악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사화가 된 거, Q10이 아니라 Q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왔죠. 그러니까 지금도 추진하고 있느냐? 근데 구영배 대표가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점점점 한 거는 여기에서 다른 의원들이 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요게 제가 이제 밑줄 친 이유가 있습니다. 구영배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커머스 시장, 이거는 인터넷 비즈니스다. 그리고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지고 있고 가격 경쟁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거기에다가 알리테무까지 가담하면서 경쟁이 더 격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인 방법은 글로벌 확장이다. 그래서 본인이 AK몰도 사고 위치도 사고 티몬도 사고 위메프도 사서 글로벌 확장을 하려고 했던 거다. 티몬 위메프를 인수해서 빠르게 구조조정을 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발언이 있는데 중요한 발언이 이어집니다. 현재 비즈니스가 중단된다고 하면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도와주시면
다시 정상화하고 피해 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팀원 위메프를 다시 열어달라. 팀원 위메프를 통해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빠르게 구조조정하고 또 팀원하고 위메프를 합병을 해서 비용을 줄이고 글로벌화해서 정상화를 시키겠다라는 경영자로서의 마지막까지의 좋게 말하면 포부, 나쁘게 말하면 바람. 지난 15년간 중간에는 뭐 20년이라고도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비즈니스를 키우는 데만 뭐 노력을 했다. 단 한 푼도 사익을 위해서 횡령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나섰죠. 반부패 그 수사 조직까지 나섰습니다. 이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인터넷 비즈니스이고 우리가 상상했던, 예상했던, 설정했던, 상정했던 리스크를 훨씬 넘어서서 악화됐다. 별도의 시간을 주신다면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떻게? 팀원 위메프를 구조조정 합병해서 사이트를 정상화시키고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이 지금 그게 정상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상화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원님들이 어떤 소비자가 지금 팀원 위메프를 이용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공감을 하시는지는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남겨주세요. 또 그런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질타죠, 사실은. 지금 자금 경색이 이미 왔고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무리한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돈을 급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팀원 캐시 같은 그런 상품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적인 사기 행위가 뇌재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영배 대표가 책임 추궁과 처벌도 당연히 받겠다. 여기에서 뒤로 도망가고 숨을 수도 없는 것 알고 있다. 뭐 그래도 싱가포르에 있다가 일단 귀국을 한 거죠. 그리고 국회까지 숨지 않고 출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인정. 여기서 아무도 안 믿고 국민 여러분 아무도 안 믿어주더라도 믿을 수 있는 분들도 꽤 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판매자분들 어떻게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개선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을 저희 주주로 전환을 하고 이거 많이 들어봤죠. 출자 전환, 채권자들, 본인의 빚을 받아가야 하는 사람들, 본인의 돈을 받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채권자들을 주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법정 관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들 다 모이라고 해서 출자 전환을 강제로 시켜버리죠. 안 그러면 이 회사가 죽어버리니까. 당신네들 빚 받는다고 해서 이 회사 파산시킬 거야? 회사에 남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쩔 수 없으니까 이 회사 살리려면은 그걸 자본으로 넣으면 이 회사 자본이라도 커지니까 다시 영업이라도 할 수 있지. 그럼 좀 시간을 둬서 이 회사를 정상화시켜서 당신네들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요? 그게 결국은 회생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기준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어제 본인의 입장문을 내놓고 몇 시간 후에 바로 법정관리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죠. 그게 다 본인의 염두에 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인은 팀원과 위메프를 정상화시키고 다시 영업을 가동하고 채권을 동결시킨 다음에 출자 전환을 받고 다시 기업을 영업하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거다. 잘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에서 또 이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나옵니다. 뭐냐면 큐텐그룹에 이제 결국은 자금을 돌려막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질타들이 쏟아졌는데 티몬의 류광진 대표가 하는 말 티몬에는 재무 조직이 없대요. 별도의 법인 아닙니까? 회사인데 재무 조직이 없대. MD 그러니까 상품 기획과 마케팅만 있는 사업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는 큐텐 차원에서 다 관리를 하고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이런 회사들은 상품만 기획하고 판매하고 마케팅만 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별도의 법인인데도 별도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감 대상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자기네가 관리를 하지 못하는 심지어 대표이사가 자기네 회사 재무 상황도 모르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는 걸 본인이 실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지 사장입니다 라는 거를 사실상 실토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른 의원이 비슷한 질문을 계속해서 막 파고 들어갑니다. 티몬에는 재무 조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그 재무 그룹이 어디냐? 그러니까 류광진 티몬 대표가 한국 내에는 큐텐테크라고 있다. 그러면 의원님이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돈은 누구 거냐? 그러니까 구영배 대표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도 제 인생 모든 것을 바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또 이제 의원님이 이제 답변을 이제 잘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티몬과 위메프는 엄연히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독립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큐텐테크라는 데서 재무를 다 알아서 했지. 우리는 저기 상품 기획만 하고 판매만 하던 회사입니다라고 이상한 실토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미 뭐 티몬도 그렇고 위메프도 그렇고 자본 잠식 상태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뭐 피지 사업도 했고 사람들한테 그 중간 대금 결제 업무도 해줬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영역에 살짝 걸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재무구조 관련된 것. 그러니까 금감원이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사태가 터졌느냐? 질타도 쏟아졌죠.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상환 금액, 미정산 금액 별도로 관리해달라고 우리도 얘기를 했다. 그래서 회사도 건건히 하겠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금감원도 실책을 통감을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쓴소리가 쏟아집니다. 인수자금을 그런 식으로 몇 개 기업 유통해서 인수하고 또 물류량을 확대시켜서 결과적으로 판매 대금 등을 이용한 QExpress, 나스닥 상장에만 신경 쓴 것 아니냐. 그리고 구영배 대표를 지적을 하면서 당신은 기업인이 아니다. 동의하느냐?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발언은 어떤 의원님이 했는지 다 일일이 기록을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나는 좋은 기업인이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 그런데 괜찮다는 증거가 없다.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제기, 다시 팀원과 위메프를 영업하게 해달라, 기회를 달라, 어림도 없다. 이런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요거는 이번 사실상의 청문회가 돼버렸어요. 그 긴급 현안질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거긴 합니다만 사실상 큐텐그룹에 대한 청문회였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한 메시지입니다. 재무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껍데기 대표이사들, 재무 조직이 없다고 하는 외부 감사 대상 기업들, 큰 그림을 그리겠다면서 뭐 나스닥 상장까지 하겠다면서 개별 법인의 재무를 그룹이 통제하는 회사, 그럼에도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구영배 대표입니다. 구영배 대표조차도 보고를 받아야만 알고 보고를 받지 않으면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또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인데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사업의 기회를 달라고 하는 구영배 대표. 이강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영배 대표, 독선적인 자기 최면에 걸린 것 같다. 이제는 자본도 없고 투자를 받을 수도 없고 돈을 빌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살릴 거냐. 이미 직원들도 사퇴하고 있다. 뭐 사퇴라는 표현을 써야 퇴사가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직원들도 퇴사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네들, 그러니까 대표들을 못 믿고 있다는 뜻 아니냐. 그리고 본인의 그 지분을 담보로 뭐 돈을 빌리거나 매각을 하거나 해서 돈을 뭐 갖겠다고 하는데 안 되는 회사의 지분은 모두 허상이다. 이런 지적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과연 방법이 있을까? 어제 야식잡서를 통해서도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5,600억 원의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팀원, 위메프, 소비자들, 또 정산을 못 받은 판매자들을 위해서. 물론 그 돈을 그냥 다 주는 꽁돈은 아니에요. 이자 차익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긴급히 대출해 주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어찌됐든 간에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판매자들한테 긴급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팀원이나 위메프에게 혹은 큐텐에게 혹은 구영배 대표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돈이니까, 혈세니까. 물론 기금이나 뭐 기업은행 돈 뭐 이런 거를 2쿠션, 3쿠션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나라 돈 아닙니까? 회수를 해야죠. 근데 과연 그게 제대로 회수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 일단 오늘 그 긴급 현안 질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이걸 보면은 대략적인 판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얼마 밀렸느냐? 얼마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조각들은 맞춰져 있고 이 타임 스케줄대로 가야 되고, 일단 정부도 판매자들, 중간 판매상들, 소비자들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급한 불은 꺼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례를 두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구영배 대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터넷 비즈니스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중소 쇼핑몰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피, 판매사들의 기피, 혹시나 앞으로도 어떤 쇼핑몰들까지 이 문제가 전이될지, 살아남는 이커머스들은 과연 안전할지, 또 중국계 기업들이 또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는데 그 상황에서 또 얼마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일단 저희도 진행 상황, 혹여나 또 달라진 또 중대한 상황들이 있다면 야식 잡설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릴게요. 오늘도 야식 잡설이 Y스트릿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는 지금 눌러주세요. 네.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